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어요? 어, 요즘에 저는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안 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또 문득 보니까 많이 좀 늘어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느나 봅니다. 예.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누가 앞에 내놓기는 참 부끄러운 제 노래 실력입니다. 그래요. 제가 요즘 가끔씩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되게 글이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요. 첫 문장이 되게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뭔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약간 에세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많이 그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에게 첫 문장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줬던 어떤 하나의 기술이라고 표현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짧은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주세요. 그냥. 네, 가볍게. 그래요. 책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쓴 글 먼저 함께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첫 문장 쓰기가 힘든 당신에게 라는 글입니다.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은 첫 문장을 끄집어내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는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어떻게 근사한 첫 문장을 꺼내야 할지,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어느새 어두웠던 저녁 하늘은 모니터 화면처럼 새하얗게 변하고 만다. 이렇게 밤새 모니터에 깜빡이는 커서와 씨름하다 보면 퍽 슬퍼진다. 몇 자 쓰다 지우고 또 쓰다 지우고 그렇게 수십 번을 반복하다 보면 참 이제 또 정말 못할 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다. 아이고 글쓰는 재주도 없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니? 그냥 접자, 접어 라거나 야 진짜 너란 놈은 정말 왜 사서 고생이냐? 그냥 게임이나 하는 게 너의 정신건강을 위해 낫지 않니? 진지하게 조언한다. 같은 마음속의 말들이 날 괴롭힌다. 이건 사실이다. 너무나 사실이라서 뼈를 때리는 말이라서 정말 대꾸할 말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쓰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 내가 글이 잘 써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봤다. 사실 세상에는 어려운 일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다. 당장 유튜브에 에세이 잘 쓰는 법만 검색해봐도 첫 문장부터 막히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영상들이 수십 개는 뜬다. 이렇듯 어려운 글쓰기를 조금은 쉽게 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지만 첫 문장에 대해 고민했던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하다. 이 자리를 빌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어쩌면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여서 허탈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바로 모방이다. 일단 모방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뭔가 누군가의 것을 무단으로 베끼거나
컨닝하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그래서 딱히 정이 가지 않는 단어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A부터 Z까지 모방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으며 언어를 배운다. 또 부모님이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아주 자연스럽게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글을 써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가 아는 유명한 한 작가는 전해 내려오는 고전 명작을 읽고 그것에 영감을 얻어 비슷한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작가는 고전 작품을 필사하면서 그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 글 쓰는 방식을 연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포츠도 상황은 비슷하다. 홈런을 잘 치기로 유명한 어느 야구 선수도 기본적인 배팅 폼은 배웠을 것이다. 그것 또한 커다란 의미의 모방이다. 우리가 공을 치는 방법은 아주 많다. 거기에서 가장 효율이 좋다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자세, 그것을 배우는 것. 본질은 과거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가 아마도 그 홈런 타자가 자신의 실력을 발전시키게 되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아이스하키, 거의 모든 스포츠의 시작점은 바로 이 기본 동작을 모방하는 것일 테다. 그 동작은 기본기란 이름으로 수십 년 넘게 죽지 않고 살아온 동작이다. 고로 우리는 삶이든 글을 쓰는 것이든 운동을 하는 것이든 그 분야에서 뭔가 남들만큼의 기본은 해내려면, 막히지 않으려면 우선 누군가 예전부터 닦아놓은 길을 잘 관찰하는 능력과 그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얼추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다. 모방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모방은 베끼고 컨닝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하고 그걸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모방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다는 글쓰기 분야에서 대충 흉내라도 내보기로 했다. 그러려면 내가 처음으로 할 일은 내가 쓰고 싶은 분야에 누군가 이미 쓴 글을 읽는 것일 테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엄청나게 잘 쓰는 작가가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첫 문장이 안 나와서 글을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구글 스칼라, 그러니까 구글 학술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창 밑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아이작 뉴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써놓은 수많은 편지지 위에 살고 있다. 우리의 발 밑에는 선현들이 써놓은 눈부신 편지들이 있다. 거기에는 인생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후대인들은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인생을 자신처럼 후회로 끝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적혀 있다. 그 편지는 책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긴다. 답장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첫 문장이 나온다. 그렇게 쓰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에세이란 자고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적어 내려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하건대 첫 문장 쓰기는 그 어떤 행위보다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는 좀채 글쓰기의 진도를 뺄 수 없다.
누군가가 그랬다. 거대한 바다에서 한 바가지 퍼내는 물, 그게 글이라고. 글을 쓰고 싶다면, 첫 문장을 끄집어내고 싶다면 도서관으로 가자. 거기서 한 바가지의 물을 퍼올린다면 당신은 첫 문장 쓰기를 성공할 것이다. 분명 그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이 책이에요.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 라는 책인데요. 저번에 제가 읽어드렸던 김유은 작가님의 책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라는 책이었는데 굉장히 좋다는 평들이 많고 저도 참 읽으면서도 참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뭐랄까요? 위로의 말을 좀 담담히 건네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만약 내가 지금 굉장히 지쳐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치 명상을 하는 듯이 마음의 어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위로의 몸을 내맡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다. 순간일 것 같다. 라는 책을 이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작은 공감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도 같이요. 네.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애썼으니까 투정 부려도 돼. 애쓴다는 단어를 머금고 있노라면 뭉클한 마음이 든다. 그 말을 애써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애써 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애써 웃으면서 버텨내는 사람도 있다. 그 애쓰는 모든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 단어의 무게를 감히 내가 쉽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전에 본인의 인생의 즐거움이 전혀 없다는 독자를 만난 적이 있다. 기쁨 한 조각 정도는 가질 수 있을 텐데 잠깐의 여유로움도 잃어버린 자신의 생활을 말해주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돌아서는 순간까지 웃음을 보여주던 그녀였다.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 가득히 차오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걸어온 지난 날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마음을 기댈 곳이 없어서 내 글에 잠시 쉬었다 간다는 그 독자님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 말고는 내가 해줄 일이 없었다. 그녀를 만난 뒤로 무심하게 피해가는 행복과 지독하게도 찾아오는 불행에 대해 생각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아픔을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지 나는 그것을 고민했다. 행운도 행복도 마치 놀리듯이 이리저리 피해가서 더는 어떤 희망도 바라지 않는 그런 이에게 뭘 응원을 해야 좋을지 먹먹해졌다. 슬픔 같은 그런 감정들은 쉽게 내어놓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괜찮은 척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본인의 어려움을 말했다가 돌아오는 의아스러운 반응에 몇 차례 다쳐봤기 때문이다. 견딜 만한 걱정을 말했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흙에 부풀려져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나의 착잡한 심정을 말하면 남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냥 한번 들어주면 될 것을
굳이 남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애써 견디는 것뿐이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버텨내는 것뿐이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도 듣지 않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최선을 다해 숨기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애썼을 당신에게 꼭 닿길 바라는 응원을 보낸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 뒤에서 몇 번이고 무너졌을 그 마음을 다독이고 싶다. 타인에게 관대한 만큼만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진 친구에게 기죽을 거 없다고 다독여주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승진 명단에 빠졌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선배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인과 헤어졌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후배에게 잘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토닥여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다. 친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꽤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멋진 선배였다. 내가 고민이나 걱정을 말하면 아무런 간섭이나 가르치려는 행동 없이 단지 응원만을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다. 밝아 보이는 표정과 늘 웃는 모습만을 봐왔던 난 그녀의 우울증 진단 소식을 듣고 꽤나 놀랐었다. 타인의 크고 작은 푸념이나 고민에는 대범하고 지혜롭게 응원해주던 그녀였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무척이나 냉담했다고 한다. 작은 실수 한 번을 그냥 실수 한 번이지 뭐.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라고 넘기지 못했던 탓이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한 실수는 다른 누군가의 실수보다 크게 다가오고 본인의 잘못은 무엇보다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서 꽤나 한심하게 느껴진다. 스스로를 보듬어주기가 꽤 어려워지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생각이 쌓여서 결국은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증결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그런 잘못도 지적하게 되고 굳이 저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잔뜩 불안해하게 된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심하게 그렇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 어려움에 흔들리는 친구에게 좌절할 것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너 참 괜찮은 애인데 그걸 모르고 절망할 것 없다 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생각보다 꽤나 기특하고 멋진 점이 참 많이 발견될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장점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작은 단점을 너무 거대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남에게 관대한 만큼 우리 자신에게 관대해지자. 걱정하는 것보다 차분하고 단단하게 잘 해내고 있는 당신이니까. 오직 나를 위한 위로도 필요한 법이다. 우리가 남에게 그러한 만큼. 오늘이 그날이 될 때쯤 늘 즐겁고 가끔만 외로우면 좋으련만 늘 외롭고 가끔 즐거운 것이 대부분이다. 버겁다는 말 한마디를 어디 쉽게 털어놓을 곳도 없다. 맥주 한 캔에 기대기엔 덕없이 모자랄 만큼 커져버린 고민이고 친구에게 털어놓기에는
꽤나 무거운 무게라서 꾹꾹 삼켜내고 만다. 사람이 없어서, 혼자라서, 그래서 외로운 것보다 어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기서 느껴지는 적막이 더 큰 외로움이다. 어느 날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혼자 몇 잔의 술을 기울이더니 중년의 끝자락에 선 그는 본인의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자주 만나던 사이는 아니었고 그리 가깝지 않은 사이였는데 그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죄송스럽게도 아마 그때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없었고 큰 돈이 움직이는 일에 내가 조언할 자격도 없었다. 얼굴이 조금 빨개진 채로 하는 그의 말이 어느 정도는 술기운이 섞인 허풍이 들어있다는 것도 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난 그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견디기 버거운 시간을 겪고 있는 그에게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지나갈 거라고 말했다. 그는 곁에 사람은 많이 두고 있지만 그 안에서 홀로 외로움에 앓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실 나도 대표님에겐 그저 스쳐 지나갈 한 사람이라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다. 가족이 아닌 이상 타인의 힘듦과 외로움을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줄 능력도 여유도 없다. 다만 나는 들어주었다. 내 생각을 잠시 눌러두고 그가 잘 해낼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나도 함께 가졌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인생의 경험이 쌓였어도 느끼는 고민과 외로움의 크기는 비슷한 것 같다. 내가 20대 초반에 느꼈던 불안감과 걱정의 크기들이 지금이라고 작아졌을 리가 없다. 고민의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크기가 줄어들었던 적은 드물었다. 아마 나도 그 대표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혼자 고민하고 애타다가 참아내기 어려운 날이면 별로 친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쏟아내듯 그렇게 하소연하는 삶일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잘 버텨내고 또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지나고 보면 그때 참 잘 이겨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오늘일 것이다. 늘 외롭고 참 힘들고 가끔 즐거운 삶이지만 참 반짝거리는 우리의 소중한 순간이니까.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법. 얼마 전에 단골 식당이 문을 닫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렸던 곳이었는데 정갈한 음식이 참 맛있는 곳이었는데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탓에 손님이 적었다. 사장님은 나름 특선 메뉴를 개발해서 홍보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야 했던 그 절실함이 만들어낸 메뉴였다.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비어있는 테이블을 볼 때마다 괜히 내가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상권 분석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소비 트렌드와도 잘 맞아야 한다. SNS에서 유행하는 음식의 물결에 버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야 하며 약간의 운도 따라주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가게는 쉽게 시들어지고 만다.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선택이 되는 그 모양은 우리의 삶과 조금 닮아 있다. 그렇다. 내가 선택하는 경우보다 선택받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나의 역량이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원하는 사원의 태도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통과되는 적당한 운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내가 선택되지 못하는 사실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나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삶의 유효성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다. 실패, 불행과 같은 단어들이 주는 그런 무게감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먹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마음이 무기력해진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기엔 남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우린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넘어가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오래 비관하고 있기엔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때 유난히 운이 안 좋았다고 나 자신을 위로해도 좋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우울감에 빠진 채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시기의 탓을 해도 좋다. 모든 원인을 나 스스로의 잘못으로만 넘겨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자. 함부로 흠집내고 다치게 하기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이니까.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 이 이야기가 저한테 조금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바보 같은. 이러면서 나 자신을 많이 자책하고 반성을 넘어선 자기 비하까지 또 하게 되죠. 근데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존감만 떨어뜨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잘못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큼 그 정도로 그렇게 잘못이 크지 않습니다. 네. 제가 자주 그래요. 저도 조금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자책도 많이 하고 내가 모자라서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는데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반성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반성은 하되 실수에서 배워나가는 자세 딱 거기까지 그 이하로 나는 이거 못하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자세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잘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나 스스로의 문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은 정말 고쳐나가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답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 잘 지낸다는 의미는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큰 슬픔 없이 작은 시련 정도는 그럭저럭 이겨내며 다가오는 매일을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친구들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래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가볍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잘 지낸다는 의미는 거창하지 않다.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지내는 삶이 별 볼 일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 대부분 우리는 어제와 같은 일과를 보내면서 지내고 있다. 출근하고 일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잠이 드는
그것이 하루의 큰 패턴이다. 큰 특징 없는 오늘과 그리고 내일이 이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누군가는 지금 현대인의 일상을 쳇바퀴 도는 것 같다는 표현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한다. 어제와 닮아 있는 하루라고 해서 스스로의 일상을 자기 평가하면 안 된다. 힘들었던 시간이 다가오면 평범한 하루가 무척이나 그리워지게 된다. 나의 슬픔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불행이 덮쳐버리기도 한다.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곳이 바닥인데 더는 떨어질 곳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닥 옆에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떨어져야 하는 순간도 온다. 이렇게 질폭이 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별일 없이 무난하게 보낸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다시금 알게 된다. 그래서 큰 파도 없이 잔잔하게 넘긴 저녁의 고요함은 다행스러움이자 오늘 하루를 잘 걸어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디서 무엇을 했든지 주어진 오늘도 해낸 당신은 참 잘 살아내었다. 특별히 한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지치기만 했을 수도 있다. 휘청였더라도 넘어지지 않았을 당신의 단단함과 넘어졌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은 그 용기를 가진 당신의 하루를 그저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덮어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잘 지냈냐는 나의 물음에 당신이 작은 미소를 머금고 답해주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참 잘 지내었다고.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하고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던 건 아닌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정말 하루하루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금의 이 평안함과 행복함은 또 슬픈 상황이 오면 굉장히 또 귀중했던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순간순간 이 잠들기 전에 이 잠깐의 시간들이 소중하게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좀 많이 부족한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그냥 앉아있는 시간.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뭘 안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한? 움직여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일거리는 아니지만 좀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막 편안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컴퓨터 하고 있고 남는 시간에 게임하고 짜투리 시간이라도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그런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멍 때리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거든요. 그쵸? 중요한 시간이고 어찌 보면 명상하는 시간과도 같은 나의 마음을 조금은 디폴트 시키는 그런 시간인데 의식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가져가 보는 그런 습관들을 쌓아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읽어드릴게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려면 걱정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에 꼬리 물기를 잘한다는 것이다. 끝말잇기처럼 하고 있는 생각을 연속으로 꺼내게 된다. 나는 분명 내일 할 일을 생각했을 뿐인데 어느새 몇 년 전에 있었던 실수담까지 떠올리는 순간이 다가온다. 생각이 많다는 건 어느 부분에선 장점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심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점일 확률이 높다. 진행되고 있는 생각의 길을 잠시 막아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과거에 실수했던 경험이 떠오른다면 간단하게 스스로 대답하면 된다.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참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실수했던 거야. 라고.
잘못이나 실수는 인정하고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싹을 잘라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한다. 지난 일을 계속 곱씹는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유감스럽게도 없다. 단지 내 마음만 더 불편해지고 자신감만 더 떨어질 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금은 단순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괜한 미련들과 그리고 후회라는 감정이 섞여진 이 복잡한 밤은 이만하면 되었다. 불안함을 불안해하지 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에 질투하지 않고 그대로 기뻐할 수 있는 사이는 유감스럽게도 한정적이다.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수하게 기뻐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질투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질투, 그리고 부러움 같은 감정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감정들이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와서 크고 작은 슬픔을 만들어내는 건 꽤 문제가 된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을 그 부러움 자체로 끝내지 못하고 자신과의 비교로 연결시키고 만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까지 간 거지?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지?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사람은 더 멀리 가 있겠지. 이런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생각들과 고민들의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게 된다. 타인의 모습을 보느라 정작 봐야 할 내 모습을 놓치기도 한다. 후회하고 한탄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삶의 장면들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끊임없이 응원하고 그리고 다독이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과정이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나 스스로가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데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변에 몇 명을 의식하여 그들과 견주어 살아가는 것만큼 좁은 시야도 없다. 내가 그동안 전부라고 믿었던 것이 일부가 되기도 하고 내가 꽤나 크다고 믿었던 것도 알고 보면 꽤나 작은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변화하고도 달라지는 게 그것이 인생인데 지금 한순간에 어느 기준에 연연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날은 분명히 온다. 좋은 날의 순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묵묵히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변에 누군가가 먼저 맞이한 그 좋은 날을 부러워만 하느라 내일에 나에게 다가올 그 좋은 날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성급할 필요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다. 삶은 학창시절의 시험 성적처럼 등수를 매길 수 없다.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자만할 것도 없고 조금 뒤에서 가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다. 스스로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기만 해도 한없이 아까운 날들이다. 못한다고 질책하지도 말고 느리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 자신을 믿어주기만 하면 된다. 잘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문득 질문이 생긴다면 참 잘 살아가고 있다고 답해야 할 순간이다. 걱정이란 이유로 타인이 말하는 불안감에 넘어갈 것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는 유난히 관심이 많다. 자기 일 같다는 핑계로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의견을 정답인 양 말하기도 하고 본인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지난날의 고민을 허무하게 취급해버리기도 한다. 내 친구는 합격하기 까다로운 7급 세무 공무원에 합격했다. 딱 2년 만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와 모든 연락을 끊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였다. 그녀가 노력한 모든 순간이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그녀는 취업 후 1년 만에 퇴사를 했다. 원형 탈모와 스트레스성 위궤양 때문이라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지경이라고 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우리는 아무나 참견을 하지 않았다. 다들 잘했다고 말했다. 고생했다는 우리의 말에 그녀가 왈칵 눈물을 쏟았다. 조금만 더 버텨보지 그랬니? 어떻게 합격한 곳인데 너무 금방 포기한 거 아니니? 이런 말들은 이미 지치도록 들었을 그녀였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까지도 본인의 소식을 듣고 왜 그랬나는 듯 타박을 했다고 한다. 그녀와 긴 시간을 함께한 우리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지 꼬여버린 것 같은 그런 일도 결국 풀리는 법이고 지나쳐버린 것 같은 기회도 다시 오는 법이다. 남이 건네는 걱정이란 조언은 그냥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타인의 말 때문에 의구심을 갖기엔 당신은 잘하고 있다. 참 예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다. 그런 당신이 필요 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얼룩지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이 건네는 걱정이란 조언은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야. 남의 말 때문에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 보통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참 되게 귀가 얇은 것 같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귀를 기울이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좋은 걸까요, 과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따르는 것. 나는 좀 우유부단한 편이라서 약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 좀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겠죠. 나는 책임지는 걸 좀 두려워해. 라는 거겠죠. 자기 자신의 삶인데,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죠? 저는 이 사실을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 자신의 삶을 조금은 책임지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고 저는 항상 고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하교를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를 틀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가자마자.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난 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되겠지. 뭐 대충 살지 뭐. 대충 살아 뭐. 이런 말 되게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대충 살아 이런 말이. 누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수행평가 했어? 이러면 그런 거 왜 해? 귀찮아 대충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인생에도 그 어떤 순간의 시기가 있잖아요. 학생 때는 공부들을 해야 될 때고 그리고 일할 땐 그동안 쌓아뒀던 그런 나의 여러 가지 지식들과 경험들과 학생 때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일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일 텐데
저는 그런 시간들을 아주 낭비해 버렸다는 거죠. 음. 뭐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았고. 그래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왜 이 일들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 자신을 믿지 못해서인 걸까? 우리는 항상 자존감 요즘 말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이 중요해. 자기를 존중해야 돼. 근데 그 이면엔 책임감이란 단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어.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나는 이렇게 말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내 주관이 많이 틀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직관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건 결코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수하더라도, 그리고 틀리고 있더라도 그게 나로 살아가는 법에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겠지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자고요. 네. 불면증도 고칠 수 있고요. 나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들도 고칠 수 있고요.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움직이기도 싫은 그런 기분들이 들 때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오늘도 좀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는 그 책의 어느 책의 말처럼 어느 책의 말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요. 네. 오늘도 진짜 좋은 책 읽었네요. 좋은 책? 좋은 책이에요. 출판사 이름이 좋은 북스입니다. 좋은 북스에서 좋은 책을 냈네요. 김희훈 작가님은 참 위로의 말을 정말 생각만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위로의 말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내셨네요. 얼마나 멋집니까?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저도 나름 애쓰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애쓰고 있겠죠. 내 마음처럼 되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한테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 잘 가요. 잘 가요래. 잘 자요. 안녕. 제가 갈게요.